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 얘기를 해서 또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대책이 없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또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구조적 요인이라 정말 제가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구장부장님, 저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저 솔직한 말씀이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 한마디의 말은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부동산 대책이 지금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시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정부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아니 대책이 없는 걸 지금 억지로 만든 건가? 이런 의심이 싹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대책이 없어서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서 솔직하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수장이 부동산 대책이 없다. 앞으로 뛰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막을 대책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께서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대책을 잡는 제1원칙은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인센티브보다 보유하고 있었을 때에 져야 되는 보유세 부담이 크다라면 부동산 투기는 잡힐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1가구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을 한다라면 막을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언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유세 인상도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전 국민에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나와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받는 방법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 그리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기해서는 오히려 보유했을 때의 부담이 더 크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민찬 부위원장님, 대통령도 대책이 없다라고 했는데 현재 부동산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11호 대책 이후에요.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대출을 확 조여갖고 거래량이 뚝 끊겼잖아요. 거래량이 뚝 끊기면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그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더 상승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가 살짝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거래가 또 끊긴 상황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요. 12월쯤 나온다고 했던 민주당 정권의 공급 대책, 상세적인 공급 대책이었어요. 예.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지를 구체적으로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 공급 대책은 언제 나오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말씀은 약간 그 12월에 내놓는다고 했던 공급 대책에 자신감이 없으신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이런 말씀은 굉장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필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 네, 김 대변인, 근데 공급 대책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공백은 어떤 정책들이 좀 대체를 할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솔직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분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을 잡은 지 6개월 된 정권이 부동산 실책을 해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과거에 쌓였던 그러한 무책임한 부동산 정책이 현재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장기적인 어떤 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장기적인 정책을 제안해서 이 주택 공급 대책의 어떤 틀을 좀 바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당에 있는 최고위 회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당직자분들 그리고 고위 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공급 대책에 대해서 빠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른 수건에서 정말 물 짜듯이 정말 서울 지역 요소에 우리가 공급 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어떤 정비 허가를 빨리 내준다든지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그런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 대책들을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호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뭔가 좀 규제를 받고 있고 또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도 빠른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와는 좀 방향이 다른 것 아니냐 하는 부분 때문인데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그걸 압박해가지고 다른 지역과 좀 괴리감이 생기더라도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가지고 힘들어 낮출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정책을 오락가락해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앞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민 대변인, 네. 특히 저 마지막 말, 누르면 누를수록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 정확히 그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일단 지난 이제 후보자 시절에 언급했던 건 시장에 좀 맡길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부동산도 일단 외부에서 변수를 통제하면서 그 가격을 안정화하는 거지 그 과도하게 누르거나 어떤 기준치 이하로 내리는 것은 오히려 반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11호 대책이나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부동산 정책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부의 큰 틀은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란 시장과 주식 시장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부동산 시장에 올인하는 경향이 있죠. 불패신화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전체 틀에서는 이게 건강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정된 재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부분과 관련해서 주식 시장으로 자본이 흘러가도록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공과 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시장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그 가급적 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책을 가져가는 그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대안을 이 문구에서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의견이 궁금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정답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좀 답답함과 우려가 들었습니다. 부동산은요,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뢰가 생기고 많은 국민들이 거금을 들여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새 정부 들어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규제 일변도입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도 토지 허가 제어를 묶어버려갖고 아무 거래가 되지 않도록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풍선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고 그런 결론이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본인에게 다시 물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상황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민주당 정권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요,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부동산 규제 법안을 더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시장은 반색할 겁니다. 그런 정도로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신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조금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정훈.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하셨던 저 말씀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르지 마시고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거래 활성화를 얼마든지 해주시고 대출도 마음껏 하게 해주십시오. 단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의 기대 이익보다 부동산을 필요 이상 구매했을 때 그 부담해야 되는 보유 부담이 월등히 높아진다라면 현명한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걸 자꾸 사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대출하지 마라 이렇게 억누를 것이 아니라 거래는 자유롭게 대신 대출도 자유롭게 대신 보유했을 때의 부담을 대폭 높이는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원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 계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시고요.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맥이 풀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들이니까 기다려왔는데 대통령 입에서 대책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그럼 앞으로 대책이 진짜 없는 건가 하는 불안함도 들 것 같아요. 대책이 없다면 세 번째는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었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수사적인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이 대책이 없다라는 게 부동산 정책이 한번 나오면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 평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전문가들조차 사실상 예측이 틀리거나 완전히 정반대이거나 그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수요를 억제하든 공급을 확대하든 그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말 고차방정식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대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정부들이 실책을 거듭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것을 끊어내겠다. 그래서 한번 정확한 정책으로 이 시장과 관련한 어떤 수요 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고충을 드러낸 그런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고민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혼란도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